안녕하세요. 청소년 보호구역의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변호를 하다 보면 학폭위 관련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학폭위 절차를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학폭 신고 후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심의에서 무엇을 물어볼지 전혀 예상을 못하시다 보니까 걱정이 정말 많이 되실 것입니다. 물론 모든 학폭위 심의가 같은 질문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흐름에 따라 기본적인 것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학폭위 심의에 참석하게 되었을 때 심의에서 어떤 질문들이 나오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예상 질문들을 가해자 측, 피해자 측으로 나누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폭위 절차는 보통 피해 학생이 먼저 심의 진행을 한 후에 가해 학생 심의가 진행됩니다. 이 사이에 필요한 경우 학교 선생님 등의 참고인 진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에서 참석하기 전 학생과 보호자 신분 확인을 하니 반드시 신분증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학폭 심의가 시작되기 전 먼저 당사자는 당일 심의위원 중 아는 사람이 섞여 있는지, 나에게 불리한 심의를 할 만한 심사위원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보게 되고, 만약 그러한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하여 학폭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의 받게 될 개요 중 수정할 부분을 수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질문입니다. 양쪽의 진술은 다르길 마련이고 가해자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일부를 부인하고 피해자는 최대한 많은 피해 사실을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은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상황 묘사, 행동 묘사를 시키기도 하고 학생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학생의 진술과 목격자들의 진술은 전혀 다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때로는 압박스러운 질문들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기억하셔야 할 점은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정확한 사실관계만을 대답하고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반성 정도 하의 의사입니다. 공통 질문이지만 다르게 물어볼 것입니다. 피해 학생은 사과하면 받아줄 것인지, 가해 학생이 사과한 적 있는지, 가해 학생의 사과를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가해 학생은 사과할 마음이 있는지, 피해 학생에게 사과한 적이 있는지,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바꿔본다면 어떨 것 같은지 등에 대해서 묻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양측 학생의 평소 관계입니다. 신고가 되기 전 두 사람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친했는지, 모르는 사이였는지, 장난을 쳤다면 어떤 장난을 쳤는지, 따돌린 적은 있는지, 만약 평소에 친하고 장난을 치던 사이였다면 왜 이 사건은 학폭으로 신고되었는지 등을 묻는데요. 당사자의 관계에 따라서 행동의 허용 범위와 그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학폭위에 관한 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입니다. 가해 학생이라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혹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허위 신고라면 억울한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대답하시고 피해 학생이라면 얼마나 힘들었고 어떤 처벌을 원하는지 분리를 원한다면 그런 부분을 어필하거나 사과를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면 어떤 조건 하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생각해 보겠다는 등의 의사를 정확히 밝히시면 될 것입니다. 피해 학생 측 질문 개괄 정리입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의 감정, 가장 심각하게 느꼈던 피해 내용, 얼마나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는지, 누가 가장 힘들게 했고 어떤 것이 가장 힘들었는지 등, 현재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는지, 신고 후 학폭위가 열리기까지 기간이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생활했는지, 신고를 하게 된 이유, 가해 학생의 주장에 대한 생각, 만약 피해를 입은 날과 신고한 날 사이에 상당 기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질문, 가해 학생에게 원하는 조치를 위주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해자 측에게 나올 질문입니다. 그런 행위를 왜 했는지, 만약 이에 대한 가해 행위를 아예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정확한 부인이 있어야겠고요. 피해 학생의 주장에 대한 생각, 피해자와 앞으로 어떻게 지내고 싶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등을 위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었다면 받게 될 예상 질문을 총정리해드렸습니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거짓 없이 솔직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하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해 사실이 있다면 충분히 반성하고 피해 사실이 있다면 과장 없이 전달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